바쁘게 휙휙 돌아가고 있는 현대사회. 이렇게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치여가며 살아가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 고유의 정체성을 잃고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와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뒤로한 채 돈의 무릎을 꿇고 돈의 노예가 되어 언제부턴가 나를 짓누르던 가난의 무게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질식당하지 않기 위해 주변을 돌아볼 틈도 없이 하루하루를 복부지처럼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로부터 비롯된 지나친 탐욕의 결과와 자연에 대한 예의 등등 여러가지 교훈과 병리 현상을 몸소 보여준 인물이 있었으니 누구인가? 그녀는 바로 부모와 함께 의심연스러운 신들의 세계로 들어가 자신의 부모를 구해내기 위해 신성한 노동의 참 의미를 생각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캐릭터 치히로 되시겠다. 부모와 함께 기존에 살던 도시를 떠나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된 주인공 치히로. 그녀는 부모가 길을 잘못 들게 되어 뭔가 음산하고 불쾌한 느낌을 강하게 받는 짧은 터널을 지나 그러한 마성의 매력에 이끌려 마을 깊숙이 들어가게 된다. 뭔가의 찝찝한 느낌을 계속 받아오며 돌아가자고 재촉하는 치히로와는 달리 그동안의 도시 생활의 염증을 느끼며 살아왔던 그녀의 부모였던 것일까? 그 둘은 시원한 공기와 자연의 소리 그리고 좀처럼 맡아본 적 없는 음식 냄새의 자석처럼 이끌려 주인도 없는 가게에 앉아 가게 주인의 사전승인, 즉 가게의 규칙과 규율 등을 무시한 채 하나하나씩 음식의 맛을 보게 된다. 음식을 먹는 속도의 가속도가 점점 붙어감에 따라 자신들을 말리는 딸의 목소리가 점점 아득해져가고 있었으며 먹는 것에 정신이 팔려 치히로를 방치한 그녀의 부모는 또렷했던 의식과 그간 절도 있던 행동 또한 점점 희미해져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 치히로와는 달리 식탐에 의해 정복당한 치히로의 부모는 돼지가 되어 돼지우리로 끌려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정황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크게 당황하게 된 치히로의 앞에 등장한 구세주 하쿠. 이때부터 위기에 놓인 부모님 구출을 위해 율락업소에서의 치히로의 본격적인 개고생이 시작된다. 치히로는 브로커 하쿠의 알선으로 율락업소 CEO이자 자식의 말이라면 껌뻑 죽는 워킹맘 유바바를 만나게 된다. 마기 할멈과 같이 괴팍한 외모와 성격을 가졌을 법한 유바바는 외모에서 풍기는 그러한 인상과는 다르게 부하 직원들을 시키지 않고 직접 치히로와의 근로계약서 작성, 직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적재적소의 직무 배치, 무엇보다도 직접 모범이 되어 손님에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절 등을 가르치면서 전혀 검증이 되지 않았던 치히로의 업무 능력을 의심하곤 하였으나 창씨 개명을 통해 유바바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고 업소의 새로운 일원이 된 센은 오물의 신을 접대하면서 예상 외의 성과를 내자 아낌없는 칭찬과 보상을 해주었던 유바바였던 것이다. 이렇게 남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으며 잘 적응해 나가고 있었던 어린아이 센, 역시 떡잎부터가 남달랐던 그녀였던 것일까? 오물의 신에게서 쏟아져 나왔던 사금의 모두의 관심과 이목이 팔려있던 가운데 사금에 1도 관심이 없던 센의 순수함에 감격을 받아 자신의 모습을 본래의 모습인 강의 신으로 되돌려준 보답으로 경단을 선물받게 된다. 한편 손님은 왕이다라는 업소의 경영 방침에 따라 청소와 손님들 접대 등으로 바쁘게 움직이던 센과 나머지 직원들의 주변을 서성이며 체크인을 망설이는 이가 있었다. 그는 바로 외로움과 늘 자기 위로를 하던 유령 같은 존재 가오나시. 그렇다. 업소 주변을 서성이며 사람들의 행동에 소심한 관심을 기울였던 그였지만 자신에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센의 작은 배려와 관심 덕에 가오나시 역시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고 업소에 발을 내딛는 첫 경험을 하게 된다. 처음 오물신이 나타났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더러움과 악취로 인해 다들 도망치고 피하는 등의 편견을 가지고 오물신을 대했던 직원들이었으나 오물신이 떠난 자리에 남은 사금들을 보고 환장하는 직원들을 목격했던 가오나시는 직원들의 그러한 점을 잘 참고하여 직접 금을 만들어 업소 안에서만큼은 적어도 왕이 되어 그들을 부리며 환심을 얻고 가오를 다져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찌질한 기운을 가득 품고 입장을 망설였던 가오나시에게 이러한 날이 올 것을 누가 알았단 말인가? 하지만 직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거만해진 VIP 가오나시의 뇌물공사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조를 지키는 센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 가오나시로부터 사금을 받기 위해 온갖 아부를 떠는 직원들과는 달리 입사 후에도 하쿠의 진심 어린 충고를 잊지 않고 자신의 궁극적인 소망과 치히로 자신의 어제들을 늘 기억하며 일해왔던 센이었기 때문에 욕망과 더불어 추악한 모습들이 점점 커져가는 가오나시를 순수하고 따스한 위로의 말들과 나름의 성의 표현을 종전에 받았던 경단으로 보답을 하게 되었으나 얌전해지기는커녕 센을 갖고자 하는 집착과 소유욕을 드러내며 더욱더 진상으로 진화하던 가오나시를 진정시키게 되고 결국 아수라장으로 만든 업소 안의 사태 수습에 성공의 깃발을 꽂게 된 센은 유바바의 마음에 쏙 드는 1등 직원이 되어가는 듯 했다.
센은 유바바의 명령으로 쌍둥이 언니 제니바의 도장을 훔친 하쿠가 유바바의 방에 피떡이 되어 뻗어있는 하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적어도 센 자신에게 있어 생명의 은인이자 나름 이 세계에서 자신에게 멘토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던 하쿠였기에 소모품으로서 사용기간이 만료된 하쿠를 폐기 처분하겠다는 유바바의 확고한 의지와는 달리 어떻게든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재활용하기 위해 하쿠를 버려왔던 제니바를 찾아가게 되었으나 인자한 할머니의 미소를 하며 센을 반갑게 맞이해준다. 그렇다. 엄마 아빠가 돼지로 변해버렸기에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먹힐지 모르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호기롭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들이 제니바의 마음에 감동을 줬던 것일까. 티타임을 통한 여러가지 조언과 머리끈을 세네개 선물로 준 제니바는 하야와 같은 마음으로 결국 하쿠를 용서하게 된다. 한편 치명상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된 하쿠, 유바바와의 가불관계의 계약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었으나 한없이 순수한 쌤만큼은 자신의 손으로 이 세계로부터 구해내고 싶었던 것일까. 엄마 유바바의 그늘 아래 과잉 보호를 받고 있던 그녀의 아들의 병고를 잘 알고 있었던 하쿠는 그녀의 아들을 인질삼아 센을 인간세계로 돌려보내달라고 협상 타결에 성공을 거둔다. 센과 하쿠, 이들 각자의 간절한 바램과 소망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 유바바와의 협상 후 센이 제니바를 만나러 갔을 것이라 짐작한 하쿠는 그녀를 데리고 다시 유바바가 있는 업소로 가던 도중 자신과 관련된 사실을 센과의 대화를 통해 깨닫게 되고 센 역시 치히로라는 이름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하쿠를 통해 리마인드가 되자 마치 서로가 저주에서 풀려난 듯 아름다운 비행을 시작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모험의 과정 속 더 높은 비상을 위해 하쿠는 유바바와의 약속을 이행하고 그러한 유바바의 간단한 시험 문제를 통과한 치히로는 자신의 엄마 아빠와 함께 원래 그녀가 있어야 할 세계로 돌아가게 된다. 하쿠의 당부대로 돌아가는 내내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았던 치히로는 마치 아무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 아빠의 부름에 망설임 없이 돌아서서 떠난다. 처음 사회생활에 도움을 준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빼먹어 면박을 당하고 남들보다 손이 느려 일을 잘하지 못했던 치히로는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기 전 유바바와 함께 일했던 이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맞서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신세를 많이 졌다며 성숙한 인사를 전하고 돌아선다. 이처럼 10살 아이가 낯선 어른들의 세계에서 배운 사회화의 결과로 성숙해진 그녀였지만 치히로를 통해 잊지 말아야 할 메시지를 남긴 듯하다. 그것은 바로 성장하며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정체성, 바로 그것이다.